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고 삼성만 바라보고 있는 천회장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머네요.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8년. 8년 동안 한번 쉴 틈 없이 전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따라오는 분들도 꽤 있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제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좀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이 즐거움이 없으면은 투자 오래 못해. 매번 막 짜증나고 응? 우울해지고 가슴 아프고 애쓰리면서 하면은 이 투자 되겠어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압니다. 제 친구 내가 명숙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발 좀 즐겨라. 왜 즐기지 않느냐. 무조건 막 급하게 돈만 벌려고 하니까 니는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좀 다그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게 힘들잖아. 이 사람이 뜻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상당히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갈대 같아. 갈대. 이 자리 지금 바람에 휩쓸리면 갈대 같고 억새 같아요. 갑자기 억새 밭을 가고 싶네. 응? 억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갔었는데 올해도 가고 싶네요. 하여튼 이렇게 외롭고 힘든 그런 존재들,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열심히 떠들어 되긴 있는데 떠들어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 주위 사람들과 약간 조화로운 상태를 약간 유지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원만한 관계, 또 형제 간의 우애, 뭐 직장 상사랑 뭐 부하 직원 간의 화합,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야. 인간관계. 아무리 크게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성공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 논어에 보면은 여러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의경지, 이 구의경지의 자세를 제시를 합니다. 그 원만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 공경이야, 공경. 공경이라고 힘주어 강조를 하더라고요. 한자로 뭐 안평중, 선여인교, 구의경지. 여기서 안평중이 뭐냐? 안평중. 사람은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주변 사람과 오랜 시간을 교류해도 서로 공경하기 때문이다. 구의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경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좋게 맺어진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차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요. 그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 나 진짜 막대하는 사람 싫어, 진짜.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막대하는 여자. 잘 모르면서도 혼자 오해하고, 막 글도 막 이상한 글 쓰고, 막, 응? 하여튼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막, 응? 카톡, 막 메시지 막 이상하게 막대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남자도 있겠지만은. 진짜 싫어. 응? 아랫사람이라고 막말을 하고 오래 사귄 친구라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그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도 인간관계 유지하고 싶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오래오래 하고 싶어. 특히 가까운 부부일수록 더 공경을 하세요. 당신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늘 공경하고 하여튼 공경하는 자세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만남에도 감사하고 천회장은 여러분들 위해서 떠드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믿어주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투자할 때 한번 이런 마음들을 한번 잘 믹스해가지고 해보세요. 잘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해보는 거지. 말이 길었나? 하여튼 삼성전자 얘기 한번 떠들어 볼게요. 삼성이 이제 스타트업 지원 육성 협업 그 협의체 격인 스케일업 커미티라는 게 있어. 스케일업 커미티. 이거를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 이런 스타트업계에서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그 투자 시장 둔화에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다. 단비 같은 소식으로 여깁니다. 삼성이 이처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 나선 이유는 뭐냐? 이재용 회장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됐다. 의지가 반영됐어. 실제로 이 회장은 연일 사회공헌 CSR이죠. 이 CSR 사업 강화를 대외적으로 현재 강조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사회공헌에 필이 꽂힌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 지원과 협업은 그 CSR 경영 강화와 동시에 신성장 동력 그 마련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는 것 같아. 그 삼성에 따르니까 회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스케일업 커미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삼성은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을 10년 넘게 유지를 하면서 그 다양한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도왔다고 해요.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어.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은 다양한 그 삼성 그룹사, 이 그룹사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스케일업 그 커미티 운영을 맡은 이유인데, 그 오랜 시간 스타트업과 호흡해온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삼성그룹은 향후 삼성전자가 운영한 스케일업 커미티의 성과를 이제 평가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면은 해당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할 거다. 전사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성이 운영 중인 그 C랩이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 스케일업 커미티는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의 성격이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그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적인 그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서 보면 그 스케일업 커미티 대상이 뭐냐, 그 C랩의 그 아웃사이드를 졸업한 그런 기업이 위주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삼성은 현재 그 C랩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운영을 합니다. 세 개의 축. 인사이드, 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있고, 스핀오프, 인사이드로 제대로 탄생한 그런 스타트업 분사 지원이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그 사회의 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인전, 하여튼 그 통해 가지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 삼성은 특히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한 107개의 기업을 직접 육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노하우를 쌓아요. 삼성은 다만 그 스타트업의 사업이 아웃사이드 코칭 프로그램 이수 후에 1에서 2년 뒤에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후에 홀로 서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홀로 서기. 그 본격적인 그 사업 규모도 확대도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이 아웃사이드 코칭 프로그램을 거쳤음에도 삼성과 즉각적인 그런 사업적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라고 하고 있고, 이런 스케일업 커미티가 이 같은 기간을 이제 단축하고 보다 자사 사업과의 그 협업 지점을 일종의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신설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의 경영진이 직접 참여를 해. 그 발달 단계에서 그 발굴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니까 아웃사이드를 졸업 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도가 마련됐는데, 인사이드, 스핀오프 등을 거친 스타트업 역시 스케일업 커미티 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이처럼 신규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현재 국내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어려워요, 아주.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서 그 벤처 캐피털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국내외 스타트업이 자금난에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 IPO 일정도 줄줄이 연기돼 스타트업 혹한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스케일업 커미티가 이제 C랩의 후속 프로그램 그런 성격을 띠는 만큼 이런 혹한기를 함께 보내겠다는 게 이 회장의 경영 취지다. 그래서 이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그 강조하고 있는 CSR 경영하고 이번 스타트업 제도 신설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8일 삼성으로부터 그 스마트업 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그 중소기업 동아 프레이팅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가지고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나가겠다고 어필을 해요. 삼성은 이 같은 이 회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CSR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요. 청소년 교육,
상생 협력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이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업 커미티는 C랩과 함께 상생 협력 사업 성격을 띠고 있고, 이 스케일업 커미티가 단순한 CS의 성격만 지니지 않고 약간 사업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업 커미티 참여 기업은 삼성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성장한 따라서 상호 간 사업적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스케일업 커미티를 통해서 양사의 뭐 후속 투자, 후속 협력 사업,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약간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구조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커미티가 운영을 시작한 그 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그 다양한 제도의 그 범위와 규모는 그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렇게 삼성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의 삼성은 달라요.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삼성전자, 지금 우리 외인 오빠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차이나에서 탈출하는가 봐. 런하는 거야, 런 해가지고 삼성으로 지금 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삼성으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삼성전자로 지금 오고 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우리 오빠들이 순매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계속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이 뭐냐 봤더니 삼성전자였더라.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그 최근에 한 달 남짓 했죠. 한 달 남짓 동안에 삼성전자만 뭐 주구장창 샀고 총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 순매수했더라. 그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이 기간 동안에 한 20% 정도 이제 상승을 해요. 20%가 떡상을 했죠. 떡상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최저점을 찍은 9월 30일이죠. 30일부터 전일까지 27거래일 동안 쭉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삼성이었어. 응? 아이러브 삼성이야. 응? 이 기간 외국인들이 삼성을 2조 한 270억 정도 샀다고 하죠. 이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수한 금액이 5조 한 7,2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요. 40% 정도 육박하는 규모다. 삼성을 많이 사는 거예요. 살 게 없잖아. 내가 외인이라도 삼성이야 살 게 없어. 뭘 살 거야 도대체? 외인들의 꾸준한 그 매수세, 그 삼성의 그 외국인 지분율이 49.86까지 올라갔어요. 49.86%까지. 이 기간 삼성 주가는 51,800원에서 62,200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바닥일 때 막 줍줍했어야 돼. 응?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왜냐? 또 5만 깨진다고 막 난리치니까 또 다들 쫄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지도 못합니다. 삼성과 함께 그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우리 하이닉스, 이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한 총 8,188억 정도 샀다고 합니다. 8,188억. 이 8만원 붕괴 직전까지 갔었어. 하이닉스가 그때 사이거든. 8만원 붕괴 되기 직전. 하여튼 하이닉스는 한 9% 정도 올라가지고 뭐 84,400원에서 89,200원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많이 올랐죠. 8만원 초반이면은 뭐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외인들의 그 반도체 업종 그 집중 매수는 반도체 업황 그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 반도체 특성상 이 주가가 업황보다 한 6개월 정도 가량 선행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D램은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내년 투자 그 축소 그리고 감산 이거를 단행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축소로 인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4분기에는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 주가 저점을 테스트하는 분위기다. 테스트하는 분기점이다. 그 공급 축소는 하락 사이클의 그 바닥을 형성하는 핵심 논리다. 핵심 논리. 공급 축소. 그래서 반도체 업종 외에도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합니다. 대형주. 삼성 다음이 뭘까요? 봤더니 SDI네. 삼성 SDI 1조 476억 매수했고, 하이닉스 8,188억, LG엔솔 7,743억, KTNG 2,474억. 담배 만드는 회사 많이 사더라고 보니까. 홍삼 담배. 삼성전기 1,668억, 포스코케미컬 1,666억,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많이 샀어요. 한 1,605억 정도.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행진이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본 쪽에는 시진핑의 그 3연임 그 체제 출범으로 중국 증시를 이탈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국내 증시 수혜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이나라운 리스크 역설이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의 순매수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한편의 일각에서는 그래요. 또 이제 CPI 때문에 또 난리나 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한번 가보는 거고, 우리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한번 잠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즘 시설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한 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3년 새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영 전망에 나선 이재용 회장의 과감한 투자 결단으로 삼성의 새 캐시아웃 육성에 속도가 현재 붙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회사의 그 올해 시설 투자 규모가 한 5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4조 원. 전년보다 약 12% 정도 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 늘릴 거다. 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 그 반도체 혹한기에 허리띠 졸라매기에는 바쁜 경쟁사들과는 다른 행보야. 투자 늘려 가는 거야. 삼성은 3년 전에 2019년만 해도 시설 투자 규모가 22조 6천억이었는데 한 20조 원대에 불과했어요. 이 회장이 막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지고 뭐 2017년도부터 3년간 시설 투자가 한 20조 원대에 머물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삼성의 그 시설 투자는 2020년 32조 9천억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서 2021년 48조 2천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올해는 한 50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조 원. 이어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그 경영 전면에 나서서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굵직한 투자 결단에 속도가 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등 시장의 그 선두 자리를 굳히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도 뭔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에요. 그 삼성은 그동안 그 총수 부재로 10년 후를 내다본 그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는데, 이 회장의 복권 그리고 승진으로 이제 삼성이 멈췄던 경영 시계가 현재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별로 보니까 올해 반도체 사업이 약 47조 7천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평택, 3기, 4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제 중장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EUV 등 첨단 기술 중심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그 쉘퍼스트 전략을 이제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수요에 이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것 같은데, 이 쉘퍼스트가 뭐냐? 이게 클린룸을 이제 선제적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향후 이제 시장 수요와 연계한 탄력적인 그런 설비 투자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EUV 첨단 공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테일러나 한국 평택의 그런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디스플레이 또 사업에는 약 3조 원 정도 투자가 예고돼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쪽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죠.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중소형이죠, 플렉시블하고 그 대형 퀀텀 닷그 생산 효율성 제고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시장 그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올 3분기 한 1조 9,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았어. 잘하고 있어. 이 회장은 지난 5월 그 5년간 450조라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초격차 리더십을 이어가고 바이오, 6세대 이동통신 등 뉴 삼성의 간판이 될 만한 미래 먹거리
그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참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나는 삼성전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머니가 없어서 못 사고 있지, 있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뭐 몰빵하고 싶어. 진짜. 여러분들은 하지 마요.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는 거 절대 비추야.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씩 제주껏, 그러니까 뭐냐, 자기 형편껏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형편껏. 분수껏 해야 돼. 사람이 분수껏. 알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그냥 제가 뭐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저도 분수껏 해야 돼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갈 때 또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하면은 나중에 실수하면은 그 피해가 큽니다. 그 피해가 한번 입으면은 손실이 장난이 아니야. 눈물 흘린다, 눈물 흘려. 피눈물 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